안녕하세요.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기사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마스 정치 최고 지도자 이란 사업 피살, 이거는 분명 이제 이스라엘 소행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정치 부문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시오니스트의 습격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날 하니야의 암살을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여러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보복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니야를 자신들이 암살했다고 밝히진 않았으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란이나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소행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1200명이 숨지게 만든 이제 주요 제거 대상으로 꼽혀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어지는, 좀 제거가 되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이 이 일시 휴전을 할 수 있게끔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니야가 죽게 된 것이죠. 암살을 당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지금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가장 먼저 지금 이 가스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흥구석유가 최근에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이슈와 함께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오전에 잠잠하다가 최근 흐름 자체가 잠잠했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더 강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이 LPG 가스나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슈,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대장주인 흥국석유가,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를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제 석유 관련주는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스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GSE,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제법 높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스전과 관련돼서 부각이 더 크게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복합 테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뭐 자리로 봤을 때 수급선 부근, 그 다음에 21이평선 다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비교적 좀 적은 종목을 원하신다, 또 시총이 좀 큰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성에너지나 GSE 대신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 종목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홍해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해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시총이 낮은 해운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대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변동성을 다시 좀 키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장 후발주자로 이 해운주로서 부각을 받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TX 그린 로지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반복적인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 추천드려서 30%대 수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다시 지금 이평선이 지금 수렴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게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은 뭐 크게 흥항해운이나 STX 그린로지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물론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 해운 운임지수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 실적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20%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커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자면은 세 가지 요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에 이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또 얼마 전에는 뭐 대마초, 대마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주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한 차례 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드린 종목들 일단은 뭐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몇 개 적어드릴게요. 자, 석유, 흥구석유, 에너비스, 그리고 이렇게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 관련주로는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해운 관련주들, 관련주 같은 경우엔 흥하해운, 그 다음에 이제 STX 그린로지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요 정도로만 3가지씩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안에서 순환매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에 좀 시장이 특히 지지부진할 경우에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테마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기사기 때문에 당분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고, 자, 일단은 뭐 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고가에서 마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한다. 특히 살짝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장중에 바로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